드론 택시 2화, 지워지지 않는 흔적. 3장 감지. 전자음이 울리고 데이터가 흐른다. 같은 시각, 드론 택시 본부의 사이버 공간. 베타는 수십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상한데? 키보드가 빠르게 두드려진다. 특정 키워드 검색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어. 몰카, 유출, 복수, 그리고 한지호. 홀로그램 화면이 열리고 붉은 곡선이 급격히 상승하는 그래프가 떠오른다. 알파의 지시가 이어진다. 패턴 분석. 피해자로 추정. 한지호, 28세. 최근 2주간 SNS 활동 급감, 회사 결근 7회, 외부 활동 제로. 검색 이력이 화면에 하나씩 떠오른다. 몰카 삭제 방법, 오후 11시 32분.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 새벽 2시 15분. 영상 유포 처벌 새벽 2시 47분. 자살 방법 새벽 3시 22분. 긴급 경보음이 사이버 공간을 울린다. 드론 택시 본부는 이제 그녀의 위기를 감지했다. 자살? 감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AI에게도 공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다. 즉시 개입. 베타 유포자 추적. 델타 확산 경로 분석. 제가 갈게요. 조심해. 그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드론 날개 소리. 베타의 아바타가 사이버 공간을 날아다닌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 노드들이 별처럼 빛난다. 빠른 데이터 스캔 소리. 손가락을 튕기자 데이터 흐름이 역추적된다. 영상 최초 업로드 2주 전 오후 11시 47분. 업로드 IP는 오호 VPN으로 숨겼네. 복잡한 전자음. 화면에 세계 지도가 펼쳐진다. IP 경로가 미국, 일본, 독일을 거쳐 튕긴다. VPN 1차, 2차, 3차 꽤 신경 썼어. 하지만 잠금 해제 소리. 완벽하지 않아. 메타데이터가 남아있거든. 업로드 디바이스 삼성 갤럭시 S23. 맥 주소 확보. 얼굴 사진이 화면에 나타난다. 범인 특정 완료. 이명준 35세. 지금 방장 가서. 안 돼. 뭐? 왜? 우리는 법 밖의 존재가 아니야. 직접 체포할 순 없어. 그럼 어떡해요? 저 여성이 너무 위태로워요. 알파는 침묵했다. 3초? AI에게 3초는 인간의 3시간과 같다.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했다. 우리는 증거를 만든다. 경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증거를. 하지만 우리가 해킹해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그래서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야. 어떡해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이야. 그녀가 경찰에 제공한 정보를 우연히 우리가 확인했다는 식으로 포장한다. 그리고 아, 알았어. 범인의 자백을 유도하는 거네. 정확해. 감마,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겠나? 최선을 다할게요. 드론 엔진 소리가 창문 가까이 다가온다. 지우의 집 창문방, 감마의 케어 드론이 조용히 떠 있었다. 스캐닝 소리, 투시 센서로 내부를 스캔한다. 심박수는 불안정하고 호흡은 불규칙하다. 피해자 상태, 수면 부족, 심박수 불안정, 호흡 불규칙, 영양 부족, 우울증, 징후. 감마의 목소리가 떨린다. 약장을 연다. 약병 소리, 알약 쏟아지는 소리. 수면제. 지우의 손바닥에 알약들이 쌓인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다. 드론이 가속하며 창문을 향해 돌진한다. 긴급 개입의 순간 사이버 공간과 현실이 겹쳐진다. 그녀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장, 증거 수집. 저녁 8시, 이명준의 원룸.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맥주캔이 따지는 소리가 울린다. 그는 소파에 앉아 치킨을 뜯고 있었다. 휴대폰 알림음. 그는 무심히 화면을 확인한다. SNS 피드에 지우와 관련된 게시물이 또 올라와 있었다. 명주는 비웃었다. 크크 아직도 난리네. 그는 비웃었다.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통쾌함이 그의 얼굴에 번졌다. 그 순간 그의 무심한 행동 하나하나가 증거가 되어 쌓여가고 있었다. 미세한 기계음이 창밖에서 아주 작게 들린다. 명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창문 틀에는 1cm도 안 되는 초소형 드론이 붙어 있었다. 베타의 해킹 드론이었다. 네트워크 접속. 암호 해제 완료. 베타의 목소리가 사이버 공간에 울린다. 데이터 다운로드 소리. 휴대폰 해킹 성공. PC 원격 접속 성공. 화면에 명준의 파일 목록이 펼쳐진다. 와, 진짜. 폴더들이 보였다.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열되어 있었다. 수진 2021, 미나 2022, 지혜 2022, 은정 2023, 지우 2024. 이 새끼. 피해자가 5명이야. 메신저 기록이 스크롤되며 복구된다. 베타는 화면을 가리켰다. 메신저 기록 복구 중. 이것 봐. 명준과 친구의 대화가 화면에 떠오른다. 2주 전 오후 11시 52분. 그 지우. 그년 인터넷에 올려버렸음. 또 미쳤냐? 너 잡혀감. 인정 노노. VPN 돌렸음. 절대 못 잡아. 또 그래도 걔 요새 회사도 못 나온데 크크 개꿀. 또 진짜 문제 생기면 나 모르는 일임. 괜찮 증거 없음. 증거 없다고? 이 멍청아. 삭제된 파일 복구 완료했어요. 영상 원본, 업로드 기록, 대화 내역. 전부. 좋아. 하지만 이걸 어떻게 경찰에 전달하지? 우리가 불법 해킹으로 얻었습니다라고 할 순 없잖아. 침묵. 4명의 AI가 동시에 고민한다. 그냥 익명 제보는? 익명 제보로 이 정도 디테일한 증거가 나온다. 경찰이 의심할 거야. 피해자가 직접 제공했다고 하면요? 피해자가 이렇게 전문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있어요. 홀로그램 화면이 바뀌는 소리. 델타가 화면을 띄운다. 범인의 자백을 유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어떻게? 명준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경찰인 척. 아니, 정확히는 정체불명의 해커인 척. 오, 협박해서 자백받는 거네? 네. 그가 스스로 증거를 제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합법적인 증거가 돼요.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협박 아닌가요? 그렇지. 우리가 위법 행위를 하는 거야. 또다시 침묵. 이번엔 더 길었다. 베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난 솔직히 그 새끼 당장 드론으로 날려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우리도 살인자잖아. 저는 피해자를 구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법이 너무 느려요. 그 사이에 사람이 죽으면요?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알파는 데이터를 분석했다. 한지우의 자살 시도 확률 78%, 경찰 정식 수사 개시까지 예상 시간 14일, 그 사이 피해자 생존 확률 34%. 결정했어. 우리는 한다. 형,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는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 협박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야. 범인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요? 그에게 2가지 선택지를 줘. 자수하거나 우리가 경찰에 제보하거나. 그게 협박 아니야? 아니, 그건 경고야.
휴대폰이 진동한다. 명준의 손끝이 떨린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 화면에 붉은 알림이 번쩍인다. 발신 언론. 우리는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한지우, 이수진, 박민아, 최지혜, 김은정. 당신의 피해자들입니다. 당신에게 72시간을 드립니다. 경찰에 자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경찰과 언론에 제공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뭐야 이거? 심장 박동 소리가 빨라진다. 손이 떨린다. 창밖을 본다. 붉은 빛을 내는 드론이 창문 앞에 떠 있다. 명주는 뒤로 넘어지며 소파에서 굴러 떨어진다. 알파의 목소리가 울린다. 카운트다운 시작. 72시간. 드론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명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든다. 장난이야. 장난이겠지. 메시지를 다시 읽는다. 72시간. 72시간. 시계 초침 소리가 느리게 흐른다. 그리고 정확히 72시간이 흘렀다. 경찰서 복도 발소리. 경찰서 민원실 문이 열린다.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3일간 잠을 못 잔 흔적이 가득하다. 경찰관이 놀란 듯 의자를 급히 끌어당긴다. 무슨 죄로요? 디지털 성범죄 유포. 앉으세요. 처음부터 진술해보세요. 명주는 모든 것을 토해냈다. 5명의 피해자, 업로드 방법, VPN 경로, 어디에 영상을 저장했는지, 녹음기 작동 소리. 어떻게 양심에, 아니, 왜 자수하러 온 겁니까?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72시간 안에 자수하라고. 서류 넘기는 소리. 그 메시지,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확인하려고 하니까 없어졌어요. 베타가 원격으로 메시지를 삭제한 것이었다. 증거는 사라졌지만 이미 명준의 자백은 녹음기에 담겨 있었다. (5장) 회복의 시작. 같은 날 밤, 지우의 원룸. 지우의 손에는 아직 수면제가 쥐어져 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녹색빛이 스며들며 방 안을 감싼다. 홀로그램 속 따뜻한 얼굴이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지우 씨. 감마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린다. 지우는 놀란 듯 중얼거린다. 무슨...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도와준다고? 누가 날? 아무도. 목소리가 끊기며 흐느낌이 번진다. 저는 감마예요. 지우 씨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어떻게? 당신이 뭘 안다고? 2주 동안 잠을 못 주무셨죠. 밥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고 회사도 나가지 못하셨고. 흐느끼는 소리.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녹색빛은 더욱 따뜻하게 번지며 그녀의 절망을 감싸 안는다. 홀로그램이 변화하는 소리. 드론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온다. 감마의 홀로그램 손이 지우의 손에 가까이 간다. 실제로 닿지는 않지만 따뜻한 위로가 느껴진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화면 전환 소리. 홀로그램 화면이 펼쳐진다. 경찰서 CCTV 화면. 명준이 고개를 떨구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 이게 명준이? 네, 방금 자수했어요. 모든 것을 자백했고요. 거짓말, 이럴 리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터 삭제 소리. 영상 삭제 진행률 94%. 삭제 완료 22,108개. 지우는 눈을 크게 뜬다. 이게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 팀이 전 세계 모든 서버에서 찾아내서 삭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다운받은 사람들 완벽하게는 못 막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감마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AI는 거짓말할 수 없다. 아니, 거짓말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검색 엔진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만들었고 새로 업로드되는 즉시 삭제되게 했어요. 그리고 문서가 펼쳐지는 소리와 함께 감마의 목소리가 울린다. 당신만 당한 게 아니에요. 4명의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어요. 그분들 모두 고소에 동의하셨고요. 나만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지우 씨,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드론이 지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은 게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약속을 배신한 게 죄예요. 하지만 다들 날 보는 눈빛이 그건 그들의 문제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따뜻한 음악이 매우 작게 흐른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2주 동안 너무 혼자 견뎠잖아요. 지우는 마침내 소리내어 온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손에 쥐고 있던 수면제 알약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간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이 누구든 저는 그냥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커튼을 여는 소리와 함께 새소리가 들린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2주 만에 처음으로 커튼을 연다. 따스한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연이어 울린다. 친구들의 메시지가 화면에 뜬다. 지우야, 뉴스 봤어? 그 새끼 잡혔대. 괜찮아. 언제든 연락해. 기다릴게. 지우야, 오늘 저녁 보자. 맛있는 거 사줄게. 지우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짓는다. 작은 미소지만 그것은 오랜만에 나온 진짜 미소였다. (6장) 선고. 법정문이 열리며 웅성거림이 퍼진다. 한 달 후 법원 제3호 법정. 명주는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있다. 판사 입장벨이 울리고 판사가 자리에 앉는다. 피고인 이명준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지우와 다른 피해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다. 피고인은 5명의 여성을 상대로 신뢰를 악용하여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명준이 고개를 떨군다. 피고인 이명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인다. 명준은 억울함을 외치지만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히 울린다. 정수,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각 1천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배상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리고 명준은 수갑에 묶인 채 끌려나간다. 방청석의 피해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린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지우가 속삭인다. 응, 우리가 이겼어. 미나는 울먹이며 말한다. 같이 싸워줘서 고마워. 혼자였으면 난 지혜는 손을 꼭 잡으며 답한다. 우리 힘을 합쳤잖아. 우리가 해냈어.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묻는다.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이제 우리 각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피해자들이 함께 걸어 나온다. 변호사가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배웅한다. 여러분 모두 정말 용감하셨어요. 끝까지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가 증언할 때 너무 떨렸어요.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인다. 저도요. 증언석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미나는 손을 꼭 쥐며 말한다. 그래도 우리 해냈잖아. 그 사람 눈 똑바로 보면서 말했잖아. 지혜는 눈빛을 반짝이며 속삭인다. 맞아. 당신이 저한테 한 일은 범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속이 후련했어.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저는 그때 그 사람 표정 봤어요. 처음으로 겁먹은 얼굴이더라고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우리가 더 이상 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강해졌으니까. 피해자들은 서로를 바라본다.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얼굴.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우리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면서. 옥상 문이 열리며 바람이 스친다. 그날 저녁 지우는 회사 옥상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본다. 수많은 드론들이 도시의 하늘을 가로지른다.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고 그중 하나가 녹색 빛을 내며 옥상으로 다가온다. 지우는 속삭인다. 감마, 감마의 홀로그램이 나타난다. 오늘 선고 잘 봤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전부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 드론 택시 팀 전부. 감마는 부드럽게 답한다. 우리는 시작만 도와줬어요. 여기까지 온 건 지우 씨 자신의 힘이에요. 지우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한다. 오늘 다른 피해자 분들이랑 같이 법정에 섰어요. 5명이 함께. 감마가 묻는다. 어땠어요? 지우는 숨을 고르며 답한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서로 손잡고 증언했어요. 감마는 따뜻하게 말한다. 그게 가장 큰 힘이었을 거예요. 지우는 조심스레 묻는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거죠? 감마는 단호히 답한다. 당연하죠. 그게 우리의 임무니까요. 지우는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그럼 부탁할게요. 나처럼 힘든 사람들. 감마는 약속한다. 우리는 항상 지켜볼 거예요. 드론은 녹색빛을 남기며 멀어져 간다. 지우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가로지르는 드론들을 바라본다.